판서 이익보는 모 대감과 동갑이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으며 어려서부터 같이 배웠고 장성에서는 학업을 같이 했다. 성균관에 들어가고 급제한 것도 같은 해였고 한림과 옥당에도 같이 뽑혔다. 지체와 문벌, 태도와 차림, 글솜씨와 명망에서도 사람들은 그들의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이대감과 친구가 옥당에서 함께 숙직할 때였다. 서로 낫다고 자부하며 아래가 되지 않으려 하니 마침내 이런 약속을 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지. 소문을 들으니 남원에 암흑의 기생이 있다는데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더군. 그 기생을 먼저 얻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세. 얼마 안 있어 친구는 한양에서 보내는 전라자도 과거 시험관이 되었다. 이는 탈이 생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었는데 시험일이 임박해 있었다. 다음날 조정에 하직하고 떠날 예정이었으며 시험이 열리는 곳은 남원읍이었다. 이대감이 때마침 숙직을 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탄식했다. 심히 개탄하며 지금 형편으로 보면 친구에게 으뜸 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이를 어쩐담 하면서 혀를 찾고 분통이 터질 것 같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새벽 친구는 시관이 되어 하직 인사를 하고 위기양양하게 이대감이 숙직하는 곳으로 찾아와 그의 길을 꺾어주려 했다. 그는 큰 소리로 떠벌렸다. 오늘 이후로 내가 자네를 이길 수 있겠네 그려. 이대감은 억지로 크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머리가 숙여지고 기운을 빼앗긴 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되었다. 조금 뒤 호련, 입시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엎어질 듯 달려가 뵈니 임금이 봉서 한 장과 유첩, 마패 등을 하사했다. 이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필시 호남 암행어사일 것이라 짐작하고 즉각 남대문 밖으로 나가 봉서를 열어보았다. 과연 호남자도 암행어사였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친구는 모일에 남원에 도착할 것 같은데 자기가 당일 안으로 출발해서 이틀에 갈 길을 하루에 걸어서 빨리 달리면 친구보다 조금 먼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종인과 비장에게는 명령을 내려 알려줄 겨를이 없어 급히 본가에 알렸다. 그리고 먼저 약간의 노자를 가지고 호위병 1명과 종 1명만 데리고 도보로 떠났다. 종인과 비장, 노자와 오등속은 뒤이어 남원으로 곧바로 보내라고 했다. 사정을 집에 알려주고 2배의 속도로 뒤쫓아가서는 모일 정오에 남원읍에 도착했다. 시험관의 행동거지를 탐색해보니 그날 아침에 겨우 들어왔다 했다. 급히 염탐하여 서너 건을 발각해내어 객사에서 직접 출두했다. 이때 위로는 관가와 시험관으로부터 아래로는 읍촌 아전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암행어사의 기별도 듣지 못하고 졸지에 출두를 당하니 모두 당황하고 다급해했다. 온 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이방과 좌수를 잡아들이고 각 창고 관리들을 취재하고 나서 본읍에서 수청기생 몇 명을 선발하여 들이라 명했다. 목록을 살펴보니 그 기생의 이름이 없었다. 호장을 잡아들여 물었다. 남원은 나라의 색향이요. 어사는 제일 높은 별성이로다. 그러나 오늘 수청기생의 구색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으니 모름지기 속속 다시 선발하여 드리거라. 어사의 분부를 누가 감히 어기겠는가? 다시 선발하여 드렸는데 역시 그 기생의 이름은 없었다. 어사가 크게 화가 나 호장과 순호 그리고 으뜸 기생까지 모두 잡아들여 꾸짖고 물었다. 내가 너희 읍에 암흑의 기생이 있는 걸 아는데 그 기생이 다시 선발한 수청 기생으로도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으니 읍의 일처리가 너무나 소홀하도다. 암흑의 기생을 속히 대령하렸다. 호장 등이 말했다. 암흑의 기생은 시험관 사또 수청을 들고 있는데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까닭에 선발하여 드리지 못했나이다. 그러자 어사는 더욱 화를 내며 사무장을 특별히 만들어 오라고 명했다. 그리고 호장과 순호와 으뜸 기생을 형틀에 앉혀 묻게 하고는 소리질렀다. 너희 무리가 그 기생을 어디에 감춰놓고 시험관 수청을 핑계 삼아 끝내 보이지 않는가. 만만 해괴하고 만만 무엄하도다. 즉각 대령하지 않으면 너희 무리는 형장 아래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매질 잘하는 자를 뽑아서 열대 안에 때려 죽이라고 명했다. 위풍이 늠름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온 읍 사람들이 몸서리 쳤다. 호장과 순호와 으뜸 기생의 집안 사람들과
지방 각 부군의 향리, 장교, 군노와 사령들이 모두 시험관의 관저로 몰려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세 사람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엎드려 애걸하건대 시험관 사또께서는 불쌍히 생각해 주시어 사람 살리는 은떡을 크게 베풀어 주옵소서. 잠시 암흑의 기생을 내어주시면 어사또께 잠깐 보여 벌을 면하고 어사또의 위험이 조금 누그러지기를 기다렸다가 저녁 무렵을 틈타 다시 데려와 수청을 들게 하겠사옵니다. 부디 잠시 외출을 허락해 주시어 장차 죽을 목숨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천만 축원하고 축원하나이다. 시험관은 죄 없는 그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또 암흑의 기생을 내보내주지 않아 어사가 정말 그들을 때려 죽이면 자기가 혐의를 쓸 수도 있어 원한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어사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생 하나 때문에 평생 껄끄러울 일을 만든다면 그 역시 불미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기생을 내어주며 말했다. 너희가 죽을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잠시 내어주니 어사에게 보이고 나서 즉각 데려와야 하느니라. 그들이 대단히 기뻐하며 백배 살해하면서 말했다. 높으신 덕이 하늘 같아서 끊어질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이고 나서 어찌 데려오지 않겠나이까? 마침내 기생을 데리고 가서 어사에게 보였다. 어사는 크게 기뻐했다. 기생을 보니 과연 절세미인이었다. 아정과 노비들을 내보내고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 대청 가운데 큰 병풍을 둘러치고 기생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난만이 희롱했다. 운후의 일이 끝나자 가마를 들이게 하여 자신이 타고 기생은 뒤를 따르게 하여 곧바로 시험관의 관저로 향했다. 대청 가까이 가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는 가마에서 내렸다. 친구의 자를 부르며 말했다. 이제 과연 어떠한가? 내가 드디어 통쾌하게 이겼다네. 시험관은 암행어사 출두 소식을 듣긴 했으나 어사가 어떤 사람인 줄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자기가 내려올 때 이대감은 옥당에서 숙직하고 있었으니 오늘 이렇게 행차한 것이 더욱더 뜻밖이었다. 그는 오늘 예상 밖의 만남에 경악했다. 어사가 이대감임을 알았다면 먼저 운우지정을 나누고 보냈을 텐데 후회가 막심했다. 또 기생을 선점당해 으뜸 자리를 빼앗겼으니 더욱더 분통을 이길 수가 없었다. 얼굴빛이 흑색이 되어 거의 기절할 뻔했다. 이 일은 임금이 이대감과 친구가 서로 약속한 말을 들은 까닭에 시험관이 하직하는 날 이대감을 암행어사로 특별히 보내 기생차지 경쟁을 하게 했던 것이라 한다.